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후보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커서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 지지율이 50%를 넘는다는 조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신뢰한다면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5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요, 이재명 지지율이 51%로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29%, 이준석은 8%로 나옵니다. 만약 이게 한국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거라면 대통령 선거 해보나 마나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조사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간단한 공식, 일종의 수학적 함수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런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선 다른 조사들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발표한 아시아투데이 펜앤마이크 데일리안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7에서 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짤막하게 올렸는데 이 편집 과정에서 몇 개 사진들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세계 매체 조사 공통적으로 7%에서 8% 정도 차이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두 번째 근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죠.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없는 정치 세력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장난질은 안 할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 아닙니까? 사법부까지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정말 보이는 거 없이 무한질주 폭주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질문지를 조금만 바꿔도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갤럽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상식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죽을 써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층들은 공통적으로 면접조사건 아니면 ARS 조사건 답변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윤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풀이 죽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전화 오면 받겠어요. ARS건 심층 면접조사건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층 답변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아예 누구를 지지하는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겠죠. 좌파, 좌익, 이른바 진보층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면접조사를 갤럽이 했고 나머지 제가 인용한 3개 매체 여론조사는 ARS 조사인데 면접조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ARS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답변을 꺼려하는 풀이 죽은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 적극적 답변에 더 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 이후에는 소극적인 답변부터 보수층의 민심이 반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ARS 조사를 한 3개 매체 아시아투데이 펜앤마이크 데일리안은 이재명, 김문수 지지율 격차가 7에서 8%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민심을 상대적으로 더 반영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한국갤럽은 여전히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51%로 나온 갤럽 조사를 전혀 믿지 않는 이유는요, 이 2월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월 18일, 2월 10일, 2월 21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주 극좌매체로 알려져 있는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김문수, 이재명 두 사람 대결에서, 이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가 더 앞서는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정확한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때 보수층들이 소극적인 답변이든 적극적인 답변이든 ARS건 면접조사건 답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른바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 이거는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론조사를 굳이 하고 또 미디어들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수층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표하지 마라. 어차피 너희들은 졌다. 이재명은 대세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거 심리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거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수층 30%로 하여금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숫자 놀이를 가지고 마음 상하고 낙심낙담하고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거짓말과 선동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낙심낙담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대언하는 파수꾼들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2장 20절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을 폐하고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데 치셨지만 다시 싸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건한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한민국 위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